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3년도 이제 기사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81번. 고압 가공전선으로 ACSR 선을 쓸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의 이도로 이제 시설하여야 되는가? 자, 81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의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1번은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안전율이 되겠다. 자, 우리 이제 이 안전율을 어디서 써먹냐면 바로 이제 이도라는 걸 적용할 때 이제 써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전선을 가선할 때 이 떨어진 거리인 경관만큼 전선을 가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선을 어느 정도 뭐가 된다? 처짐의 정도를 주는 거죠. 그쵸? 예, 이게가 너무 작아도 문제고요. 너무 커도 문제예요. 너무 작으면 장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단선의 우려가 있고요. 너무 크면 이제 진동이 크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과 접촉할 수 있다든지 뭐 차량, 수목 이런 다른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크죠. 그래서 보통은 이 경관의 10% 이내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요때 이제 전선의 내려감의 정도, 이 2도 D라고 했을 때 요것을 저희가 활티에 WS 자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전선의 자중, S, 이제 W, S는 경관, T는 수평 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수평 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수평 장력, 이 T라는 것은 우리가 인장하중을 뭘로 나눈다? 전선의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전선의 종류로서 그 전선의 종류가 경동선이나 혹여 내열동 합금선이라면 그때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2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가 이를 제외한 모든 전선, 기타의 전선에 해당한다면 얼마?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SR이죠. 이건 2회차 때도 사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타 2.5에 해당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컨덕터 스틸 리인포스 이제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82번.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이 비종 철주일 경우 그때 이제 경관을 물어봤는데요. 네. 자, 82번은 여기다 해볼게요. 경관이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는 건 그림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뭐가 된다? 떨어진 거리, 이 제한 거리를 우리는 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관. 그러면 이 경관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자, 이건 종류라고 해볼까? 첫 번째 무슨 경관? 표준 경관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 경관은 어디를 말한다? 시가지 외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경관? 시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나 B종 또는 뭐가 된다?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때의 경관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A종과 B종은 뭐다?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경관 시가지 외에서는 목주나 A종은 얼마?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시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목주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요때 이제 요걸 2로 나누면요 75m가 됩니다. 물론 뭐 이하죠. 자, B종 지지물에 대해서는요 250m 이하가 됩니다. 자,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하면 되겠죠.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탑은 얼마가 된다? 600m 이하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시가지로 들어오면 요걸 더해갖고요 내려요. 네,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표를 완성하기 전에 여기서 하나 기억합시다. 시가지일 때는요 철탑의 경우 간격이 4m 미만 시 얼마?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갖고 있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탑의 경우 요 간격이라는 건 이제 암의 이제 상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탑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저희가 애자를 여러 개 현수하죠. 이렇게 여기 그렇죠? 요 사이의 간격 4m 이제 이 미만이라면 250m가 돼요. 지금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고압 가공전선이고 뭐예요? 비종 뭐가 된다? 철주가 되죠. 그럼 뭐 어쨌든 비종 지지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 250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경감 문제가 하나 더 아니네요. 혹시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고압용 개폐기를 목재로부터 얼마 이상 떼어놓는가? 자, 83번인데요. 아크 발생 기구와의 이격거리가 되는데 하나만 물어봐요. 여기다 할게요. 그냥 고압일 때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됩니다. 특고압은 2m인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장비가 동작을 함에 있어서 아크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발생되는 아크에 의해서 어떤 가연성 물질, 목재나 뭐 종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가연성 물질과 접촉이 돼 갖고요. 화재의 우려가 있다면 이 아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비와 가연성 물질과 얼마 이상 이격하냐 이거죠. 고압의 것은 1m예요. 특고압은 2m인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83번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이건 이 테마에서 더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자, 84번. 일반 주택의 저하 목내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다. 잘못된 것은.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문제 자체가 합성 수지관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성 수지관 공사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공사냐면 합성 수지관 공사가 돼요. 요건 이제 이 4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적진 않아죠. 84번이죠.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봐요. 합성 수지관 내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10스퀘어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단선의 경우를 해당하는데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합성 수지관 내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무조건 10스퀘어 이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얘는 당연한 거예요.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든요. 관은 내부에 접속점을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흔히 말해서 박스라는 걸 사용하죠. 자, 관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합성 수지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또는 뭐 이렇게 분기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선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면 여기서 이제 절단을 한다든지 접속기라는 걸 써갖고요. 어떤 식이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박스에서 돼야 되는데 이 접속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 내에다가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고요. 세 번째가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를 삽입 시 그 삽입 깊이를 물어봐요. 삽입 깊이는 그 삽입되는 관의 관 바깥지름의 몇 배? 1.2배 이상 삽입돼야 됩니다. 단 접착제라는 걸 사용하면 0.8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하나 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할게. 자, 우리가 합성 수지관을 삽입할 때
그 삽입 깊이는요, 그러니까 이 삽입 깊이는 우리가 이제 커플링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 관에, 삽입되는 관의 지름을 D라고 하고요. 삽입 깊이 되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은 1.2D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접착제, 본드 발라주면요, 0.8배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 1.5m입니다. 이건 그 합성수지관은 기사에서 이게 잘 나오니까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지관을 지지할 때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새들이라는 걸 세려 박아주죠. 그래서 새들과 이 새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있겠죠. 1.5m 이하가 됩니다. 최초는 30cm인데 뭐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잘못됐어요. 1번 보면 욕실에 전등에 방습 형광등 설치할 때 잘한 거야. 2번 단상 3선식 인입 개폐기에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 2번 맞아요. 3번 아니죠. 합성수지관 공사의 그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1.5m 이하가 됩니다. 이 문제 자체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아예 겨냥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얘네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4번은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5번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15만 4,000V 가공 송전선과 식물과의 이제 최소 이격거리는 몇 메타인가?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우리가 이제 85번이죠. 요 예시 자체는 그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뭐가 된다?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돼요. 이게 16년도 3회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사. 예. 자, 첫 번째가 이제 실기죠. 식물 또는 이제 수목이 되겠습니다. 식물 수목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다 이런 얘기예요. 양 측의 최소 이격거리인데요. 이때는 별도의 이격거리가 없고요. 그저 상시 부는 바람에요. 그저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25kV 이하가 됩니다. 이건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다중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식물 수목과의 이격거리는요, 특정 조건이 없다면 1.5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전선이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에 해당한다면 이때도 위에 저고압이랑 똑같이 상시 부는 바람에요. 접촉되지만 않으면 돼요. 예. 자, 이번에는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조건과 관계없이 2m 이상을 이격합니다. 자, 이제 60kV를 추가하는데요.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단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 단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전압을 1호사죠. 지금 문제에서. 기준으로 빼주는 거예요. 기준이 60이잖아요. 이걸 10으로 나눠주시면 돼.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단이 나오냐면 대략 9.4단이 나옵니다. 계산치가. 하지만 실제 단수는 저희가 뭘 한다? 절상을 해서 몇 단이 된다? 10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2에다가요. 10 곱하기 뭐 한다? 0.12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몇 메타가 나온다? 3.2m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예. 이게 이제 기사실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수치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렇다 이거죠. 예. 자, 그다음 86번 고압 보완공사 시 그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할 경우에 경관이죠.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86번이 되겠습니다. 보완공사가 돼요. 자, 조건이 있고요. 자, 보완공사는 크게 5가지죠. 첫 번째가 무슨 보완공사? 저고압 보완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종 뭐가 된다?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저고압 보완공사에서는 이제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화합니다. 그래서 400V 이하의 저압 보완공사면 최소 얼마?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고압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얼마?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죠. 자, 1종 특고압 보완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선로가 얘는 어떨 때 적용하니가 시험 문제예요.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죠. 우리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인 지역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또 하나 전압이 없고요. 그냥 특고압이라는 자체가 주어지면서 2차 접근 상태라고도 물어보고요. 이때 드물게 목주의 안전율도 시험 문제화 한다고 했었죠. 네, 2가 되겠습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완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물어볼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지물로요. 제가 이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와 그 다음에 B종 지지물, 그 다음에 무슨 지지물?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그때의 경관을 물어봐요. 자, 목주나 A종, B종 철탑인데요. 어떤 식이든 여기서 이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죠. 보완공사 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몇 메다? 100m 이하가 됩니다. 다만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그들을 설치할 수 없죠. 자, B종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처럼 자, 150 순서대로 150m, 150m,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철탑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40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표를 완성해 보면 이러한 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86번은 고압 보완공사 시의 A종 고압이고요.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이에요. 100m예요.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87번 고압 옥내배선의 그 방법이 아닌 거죠? 네. 자꾸 뒤에 저기가 헷갈려갖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도 가끔씩 넘어가는 게 있어서. 자, 87번이죠. 고압 옥내 배선의 이제 시설 방법이 아닌 거죠. 이것도 이제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 공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어요. 자, 87번이죠.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 공사다. 자, 첫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그 공사는 반드시 애자를 이용한 공사나 또는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공사나 마지막 케이블 트레이 공사만 되어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 전압이 특고압이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특고압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제한 전압이 있어요. 100kV 이하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때는 애자가 안 돼요.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닌 거니까 이 세 개를 제낀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3번에 금속관 공사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88번. 특고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서로 교차할 경우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 관에 넣어 시설할 경우 지중압 내외 그곳의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하로 시설해도 되는가? 자, 88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지중 약전류 전선 간에 이격거리가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사실은 요거를 잘 잡으시면요, 후자도 저희가 먹고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압 지중전선과 바로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합니다.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 0.1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고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 간의 이격거리가 되고요. 여기에 몇 배? 2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0.3m가 되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요, 이제 여기에다가 전체 값에다가, 그러니까 이 위에 언급된 값의 2배, 여기에 2배를 해주시면 누가 나오냐면, 지중전선과 약전선 간의 이격거리,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 나와요. 약이라고 해볼까? 예. 그러면, 자, 여기서 2배를 때리면 얼마가 된다? 0.3m가 되고요. 여기에서 2배를 때리면 얼마가 된다? 0.6m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압도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고압 지중전선과 뭐가 된다? 특고압 지중전선에 대한 이격거리 이제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이제 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작게 하려면 어떤 난연성 관이라든지 격벽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 30c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인데요. 89번. 자, 거기 보시면은 발전소에 시설해야 하는 계측장치의 대상이 아닌 건데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계측장치를 물어봤는데, 무조건 뭘 기억하자? VIP 온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V는 뭐예요? 전압계. I는 뭐예요? 전류계. P는 뭐야? 전력계. 온도는 온도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89번은 다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이 변압기는요, 특고압 임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9번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건 세모죠,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됐어요. 다 전압, 전류, 전력, 그러니까 전류, 온도 다 나왔는데, 이제 잘못된 걸로 이제 3번이죠. 고압용이 아니라요.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네, 3번. 잘못됐습니다. 자, 90번. 특고압으로 가설할 수 없는 전설로. 자, 90번인데요. 90번은 사실상 누구를 말한 거냐면, 옥상전선로를 얘기한 거예요. 옥상전선로를 말합니다. 이제 건물 옥상에다가 제가 이제 전선로 구현하겠다 이건데, 일단은 그래도 특고압은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겨냥해서 물어보는 거죠. 특고압은 시설이 불가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는데, 얘가 특고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압과 고압이 있는데요. 고압은 거의 나오는 게 전무합니다. 저압만 기억하시면 돼. 굵기는 저압의 경우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맨날 틀린 걸로 20m 나와. 세 번째가 조영제와의 이격거리 물어봐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91번. 다음 중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거. 이거는 뭐 제가 이 조건을 외우셔도 좋고요. 그냥 제가 기억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식이든 접지를 하는 건요, 목적은 하나예요. 거기 보시면 그 91번이죠. 예, 접지의 목적인데요. 예, 접지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면 접지의 목적이 아닌 것은 뭐냐면 바로 뭐가 된다? 안전과 거리가 먼 거죠. 네. 접지의 목적에서 이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안전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1번 대지전압의 저 일단은 대지전압 맞는 얘기인데 일단 볼게요. 2번 이상전압의 억제. 그렇습니다. 3번 손실 전력의 감소.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접지의 목적이 아닌 걸로 시험 문제에 나온 건 뭐냐면 전선을 절약한다든지, 이것도 경제성과 관련이 있죠. 지금처럼 뭐예요? 손실 전력을 감소하는 거예요. 전력 손실을 감소하는 거죠. 예, 이거 전압을 올려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제 용량을 증대한다든지, 이것도 전압을 올리는 거예요. 또는 뭐 역류를 개선, 이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죄다 뭐가 된다? 관련이 없는 예시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4번도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죠. 자, 그 다음에 92번. 요거는 솔직히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특고압 옥내배선에서 누구와의 이격거리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0.6m, 60cm 찍어버리셔, 이거 그냥. 아니면은 그냥 버려. 예.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지난 회차 때 이제 고압옥내배선과 누구와의 이격거리 이렇게 물어볼 때 0.15m 했었죠? 15cm. 뭐 똑같은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버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93번. 전로의 시설하는 기계기구 중 외암의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죠.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다. 우리가 이제 모든 기계기구에 이제 금속재 외암을 갖는 기계기구는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암에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 외암에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외암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첫 번째가 직류 300V 이하거나 또는 이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어떠한 장소에, 건조한 장소에 시설 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습한 장소로 속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자, 두 번째가요. 다 필요 없고 정격 감도 전류. 이제 기계기구의 전원 측에 정격 감도 전류 30mA 이하가 되고요. 동작 시간이 0.03초예요. 032.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그 장비의 전원 측에 시설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들을 이제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없는 경우죠. 이제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건 해야 되는 경우인데 1번 사용 전압이 직류 300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 1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자, 2번 철대 또는 외암 주위의 절연 때 뭐 이제 아크릴판을 댄다든지 뭐 이런 얘기고요. 3번 맞아요. 이중 절연. 4번 틀렸어. 정격 감도 전류는 그렇다 쳐도 동작 시간이 너무 길죠. 이 EBA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전압 동작형이라고 여러분들 속이려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압 동작형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기 위에 시설할 경우 그 노면상 높이죠.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제가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 자, 몇 번이냐면 94번. 자, 전력 보안 통신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통진선이라고 그러죠.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 자, 이건 이제 조건이 있고요. 우리 전력 보안 통신선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통신선? 바로 가공통신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통신선? 바로 첨가통신선이 되겠다. 요놈은 이제 저고압이 되고요. 요놈은 특고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공통신선은 뭐냐면요.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다음에 전선을 가선한 거예요. 첨가통신선은 다르죠. 기존의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업어서 같이 가선한 거예요.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 첨가통신선이죠. 자, 조건인데요. 조건은 우리가 맨날 아는 도초랭이에요. 자, 도로를 횡단하거나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어디 횡단보도기 위인데 저는 이제 횡단. 자, 우리 항상 철도는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얼마 이상 높이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돼요. 자,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무조건적으로 첨가통신선은 도로 횡단 시 6m 이상이 됩니다. 다만 어떨 때 이 저고압일 때만 이들이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는 조건에 한해서 5m가 돼요. 철도는 무조건 이게 땡큐죠. 무조건 얼마예요? 6.5m입니다. 죄다. 자, 횡단보도의 횡단인데 가공통신선은 그냥 3m예요.
그 다음에 첨가통신선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3.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전선 케이블이라면 3m가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은 5m가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첨가통신선은 반드시 뭐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서 나는 통신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서 나는 통신선,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서 나는 통신선, 이런 식으로 다 줘요. 네,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죄다 무슨 통신선? 가공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죠. 예. 여기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아무 말이 없잖아. 가공통신선이지. 그렇죠? 횡단보도교에 얼마가 된다? 3m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갑시다.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C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저 높이를 물어봤죠? 자, 이거 다 지워볼게.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예, 전 문제가 이제 전력보안통신선의 지표상 높이인데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네. 자, 95번이죠. 예.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조건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C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서는 이제 도철행 기타가 되죠. 도는 이제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이제 횡단보도교 횡단. 이제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거 항상 내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 자, 그럼 갑시다. 자, 어떤 시기든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6m 이상입니다. 이 주는 문제야. 그렇죠? 또 하나가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얼마가 된다? 6.5m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저고압일 때 횡단보도교를 횡단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가 주어지면 3m가 되고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저고압일 때 이제 이를 제외한 나머지죠. 얘는 지표상 얼마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이들이 뭐가 된다?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서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면 얼마가 된다? 4m가 돼요. 예.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예. 자, 이제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가 되고요. 기본 6m가 되고 산지일 때만 5m예요. 가선되는 위치가 이제, 근데 원래는 이 6m도요, 원래 이제 평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혹시 평지가 주어지더라도 무시하시고요. 산지일 때만 오고 나머지는 그냥 죄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산지면 5고요, 아니면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이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절연전선일 때만 8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8의 예시가 없어.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잡아주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러한 표가 나오죠. 아이, 여기 먹었네. 에이, 진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95번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특고압 시가지네요. 거기 보시면은 지표상 최저 높이,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 뭐 이딴 얘기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준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에 해당하죠. 근데 10m인데 맨 끝에 조건이 단 전선은 특고압 절연전선. 절연전선일 때는 얼마가 된다? 8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예시죠. 자, 96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요. 야, 이거 토 나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물어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는 방법은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 일단 한번 1번을 읽어볼게요. 접속설비란 공용 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의 설치자의 전기에 이르기까지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나 모선,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하는데요. 이 맞는 얘기야. 2번. 일단 모르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게끔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1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할 경우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 아니죠. 요거는 2차 접근 상태잖아. 96번인데 96번은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2차 접근 상태와 관련된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2차 접근 상태는 몇 메타 미만이 된다? 바로 3m 미만인 이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전력 시설물이 있었을 때 특정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네. 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전력선과의 이 접근 이격거리가 이제 옆쪽 이격거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위쪽 또는 옆쪽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 위에 차이가 나더라도 옆쪽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격거리가 3m 미만이라면 요때는 어떻게 된다?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1차 접근 상태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3m 이상이면서 여기 이제 어쨌든 선이 이렇게 이제 지지가 되려면 또 다른 애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이 여기서 끊어지든 여기서 끊어지든 여기서 끊어지든 여기서 끊어지든 사고가 나서 날려갖고 여기에 닿을 우려가 있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1차 접근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게 96번은요, 딱 보면 이제, 야, 이거 토 나온다. 이게 뭘 이렇게 문제가 길어가 아니라, 주는 문제가 되겠죠. 2번.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3년도 이제 전기기사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죠. 전선에 대한 이제 가공전선의 안전율이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82번 경관이죠. 해야 됩니다. 자, 83번 아크 발생 시 기구와 이격거리 고압일 때 하나만 물어봐. 해야 돼. 자, 84번 합성수지관 공사를 사실상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드린 4가지 꼭 기억합시다. 85번 이제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 이격거리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85번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리해드렸던 내용 모두 기억해 주시고 87번 전화
전압에 따른 옥내배선 가능공사 이제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88번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지중약전류전선 간에 이제 이격거리 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9번 이제 계측장치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세모야. 우리는 무조건 VIP 온도 믿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특고압은 그러니까 변압기는 특고압을 말하고요. 90번 옥상전선로에 대해서 이제 겨냥해서 물어본 거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91번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거. 항상 안전과 거리가 먼 거 기억하자. 92번 버려요. 예, 아니면 특고와 목내배선과 이제 다른 무엇과 이격거리 물어보면 그냥 60cm 아니면 그냥 버리자 이거지. 자, 그다음에 93번 기계기구의 외암의 접지에 대한 생략 조건인데요. 역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두 가지 정리해드렸던 거. 직류 300, 교류 100, 이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나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고요.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그 장비의 전원 측에 시선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94번, 그쵸? 전력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 해야죠. 그 다음에 95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역시 하셔야죠. 그래서 표 정리해드린 거 싹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96번, 용어에 대한 그 이제 설명인데요. 이것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제 다 볼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솔직히 뭐 1번이나 3번, 4번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화 4번을 사실 이제 좀 문제화 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2차 접근 상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2013년도 이제 기사 3회, 이제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